서울 강남구 아파트 15층. 31년간 같은 집에서 살아온 김민준과 이영희 부부가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56세 대형 건설회사 임원. 이영희는 54세 조용한 성격의 전업주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독립했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부부가 함께 즐기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매월 넉넉한 연금과 퇴직금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던 그들. 이영희는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밥을 챙기고 남편은 신문을 읽으며 그녀를 흘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이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민준은 최근 몇 개월간 휴대폰을 자주 들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도 화면을 밝히곤 했습니다. 아내는 알아차렸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31년을 함께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이런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이상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2023년 10월의 어느 날 일상은 깨졌습니다. 딸이 주최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손주들도 나오고 사위들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음식을 나누고 있었을 때 딸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되게 바빠 보여. 회사 일 때문이야? 김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최근 새 프로젝트가 많아서. 마지막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순간 이영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었거든요. 이영희는 남편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같은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늦었습니다. 아내의 심장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이영희.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의 패턴.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몰래 삭제된 메시지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구된 메시지들 속에는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언제 올 거야? 또 거짓말했지? 회사 회의? 웃겨. 넌 여전히 똑같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영희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54세의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칙칙한 피부, 휘어진 머리.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3주일 뒤 금요일 저녁. 이영희는 남편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출장 다녀올게. 일요일 밤에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강남역 부근의 고급 카페. 남편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김민준의 얼굴에는 이영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영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1년. 31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 우리 두 아이의 존경받던 아빠. 늙어가면서 가장 필요할 남편. 그런 사람이 그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는 나의 옛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8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녔고 직장 선배의 딸이었고 동갑이던 그녀와는 함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이영희는 결정했습니다. 바로 질문하지 않기로요. 바로 이별을 말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떠오른 게 있었으니까요. 15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일. 그 시절 남편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자살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이영희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 한마디로 남편은 다시 일어났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15년간 남편이 했던 모든 투자, 모든 사업의 결정에는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산은
나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재산 분할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은 매우 현명하셨어요. 모든 재산이 공동명의네요. 더구나 남편분이 최근 3년간 회사 지분을 증액하셨는데 부인 동의 없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영희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약 35억 정도. 그리고 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남편이 그 여자와 만나는 모든 순간을 증거로 남기기로요. 카메라, 녹음, 사진, 모든 것을. 그 다음 그 여자의 신분을 파악하기로요. 단순한 호사가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요. 조용하고 착한 아내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심입니다. 이영희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과 박나영의 만남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충격적인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박나영은 단순한 직장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회사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리지 않는 대신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나영은 이혼한 여자였고 전 남편과의 치열한 재산 분할 소송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변호사는 놀랍게도 남편의 회사 자문 변호사였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박나영과 그 변호사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남편이 박나영의 소송비로 제공하는 형태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남편 회사의 공금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낸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 최근 준비하던 큰 프로젝트는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회사 지분을 박나영 이름으로 넘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3년 뒤 회사는 법적으로 박나영 명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영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1월 저는 행동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감시위원회에 익명으로 비자금 횡령을 신고했습니다. 두 번째, 검찰에 남편의 비자금과 회사 자산 횡령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나는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처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농담이지?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난 이미 알아. 박나영이 누구인지, 넌 뭐하고 있는지, 회사는 어떻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미 검찰에 고소했어. 넌 곧 조사받을 거야. 회사도 감사 대상이 될 거고. 이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이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고 회사는 비자금 스캔들로 흔들렸습니다. 박나영과 변호사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남편의 횡령죄 징역 3년 및 3억 원의 벌금, 박나영의 사기죄 징역 4년, 자문 변호사 변론인 사건 수임료 편취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그에 따른 심각한 혼인관계 파괴가 입증되었으며 특히 배우자가 혼인 중 자산을 횡령한 증거도 확인됐습니다. 이영희는 재산 분할로 35억 원과 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영희는 이제 54세가 아닌 5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은 2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치욕을 당한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기구의 상담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또 다시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아빠를 고소하고 이렇게까지. 이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내가 뭘 잘못했니? 나는 내 인생을 지켰을 뿐이야.
그리고 알게 됐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야. 상대가 너를 파괴하지 못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야. 이영희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피해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1년의 시간을 무너뜨린 후 스스로 다시 일어선 여자였습니다. 31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이영희는 이제 51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